지금까지 당신이 우주 속 자신의 위치에 대해 배워온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그리고 심오하게 틀렸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약간 어긋난 것이 아니라 사소한 계산 착오도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잘못된 것이라면요? 현실이 무엇인지,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요? 지난 300년 동안 과학의 지배적인 이야기는 당신 자신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사실을 말해왔습니다. 바로 당신이 아주 작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주와 분리된 존재이며 우주는 당신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정해졌고 당신이 사라진 후에도 계속될 고정된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거대하고 무심한 기계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내면의 삶은 모두 현실의 작동 원리와는 본질적으로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승객이자 관찰자일 뿐이며 당신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신경도 쓰지 않는 무한한 우주 속의 생물학적 우연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이야기가 불완전한 정도가 아니라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만들어낸 과학에 의해 적극적으로 해체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주가 단순히 당신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당신에게 의존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는 영적인 비유도 아니고 시적인 언어로 포장된 희망사항도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엄격하고 수학적으로 가장 정확하며 실험적으로 가장 많이 검증된 물리학 분야가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양자역학, 즉 극미세한 세계를 다루는 과학이자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시청하는 데 사용하는 모든 기술의 근간이 되는 과학은 과학자들에게 너무나 근본적인 가능성에 직면하게 만들고 있으며 많은 과학자들이 평생을 바쳐 그 가능성을 회피하려 애썼습니다. 바로 당신의 의식, 즉 의식이 현실을 수동적으로 관찰하는 존재가 아니라 현실 창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존재일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이 이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고대 신비주의자들이 이미 그 지점에 도달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파동함수, 중첩, 양자 얽힘과 같은 개념이 알려지기 수천 년 전, 여러 문화권의 스승들은 마음과 현실의 관계가 일방향적이지 않다는 똑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당신과 우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의식하지 못하는 지속적이고 친밀하며 창조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철학적, 영적 저술을 남긴 것으로 알려진 전설적인 인물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토스는 이러한 이해를 위와 같이 아래도 그러하다 라는 한 구절에 담아 수천 년 동안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암과 같이 박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거시세계에 있는 것은 미시세계에 반영되고 우주에 있는 것은 개개인에게 반영됩니다. 이러한 고대적 이해에서 세계는 고정되고 무관심한 배경이 아닙니다. 세계는 거울입니다. 살아 숨쉬고 반응하며 역동적인 거울로서 우리 자신의 의식 상태를 비춰줍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수학과 실험실 실험, 그리고 수십 년에 걸쳐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경험적 데이터를 통해 접근해온 양자 물리학은 놀랍도록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현실은 관찰자와 독립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주는 어떤 심오하고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의미에서 참여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해봅시다. 양자역학에 대한 대중적인 논의들이 대부분 여기서 오류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양자물리학과 의식 사이의 연관성을 완전히 부정하며 이를 유사과학으로 치부하거나 혹은 과장하여 실제 물리학에 대한 근거 없이도 무엇이든 추론해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진실은 이 두 극단적인 입장보다 훨씬 더 미묘하고 흥미롭습니다. 양자역학이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원자 수준에서 현실의 구성 요소들은 마치 정해진 위치와 속도를 가진 작은 당구공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률의 파동처럼 행동합니다. 공간에 퍼져 있으며 여러 잠재적 상태에 동시에 존재하고 측정되거나 관찰되는 순간까지는 어떤 확정적인 속성도 갖지 않습니다. 관찰 전 양자 입자는 물리학자들이 중첩이라고 부르는 상태, 즉 모든 가능한 상태가 동시에 겹쳐진 상태로 존재합니다. 관찰 행위, 즉 궁극적으로 의식 있는 관찰자와 연결된 측정 장치와의 상호작용은 이 중첩 상태를 하나의 확정적인 결과로 붕괴시킵니다. 존재하는 모든 가능성 중에서 단 하나의 가능성이 현실이 됩니다. 이것은 철학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양자역학 방정식이 예측하는 바이며 이러한 예측은 실험적으로 매우 높은 정확도로 검증되어 양자역학은 과학 역사상 가장 정확하게 검증된 이론이 되었습니다. 그 기묘함은 해석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기묘함은 수학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
이제 파동 함수를 붕괴시키는 원인이 구체적으로 의식인지 아니면 단순히 물리적 상호작용인지 등 이러한 붕괴 과정에서 의식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이다. 그러나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바로 그 기저에 깔린 원리이다. 즉, 양자 수준에서의 실제는 근본적으로 결정론적인 것이 아니라 확률론적이라는 원리이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 중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시스템 내에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곳에는 진정한 열림이 존재한다. 진정한 잠재성이 존재한다. 미래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고대의 지혜 전통들이 줄곧 가리켜 왔던 곳이다. 헤르메스 원리 헤르메틱 프린시플은 단지 실제의 여러 척도들 사이의 대칭성에 관한 시적인 관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구조적인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 즉 내면과 외면, 주관과 객관, 관찰자와 피관찰자는 겉보기에 보이는 것만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것들은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 서로 공명하고 있다. 한 영역에서 일어난 일은 다른 영역에서 메아리친다. 신경과학과 양자장론의 접점에서 폭넓게 연구 활동을 해온 조 디스펜자 박사는 양자장을 무한한 가능성의 장필드이라고 묘사한다. 이는 당신 삶의 모든 잠재적 결과, 당신 미래의 모든 가능한 버전, 그리고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타임라인을 품고 있는 광대한 공간이다. 이것은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다. 이것은 양자장론이 실제로 제안하는 바를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한 것이다. 즉 우주의 진공 상태는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재성으로 들끓고 있으며 가상 입자들이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모든 물리적 실제의 기저에 깔린 일종의 근원적 창조성이 충만해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 그리고 당신이 깊이 숙고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과연 무엇이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특정한 하나가 당신의 실제 경험으로 발현되도록 결정하는가? 만약 양자장이 모든 결과, 모든 타임라인, 당신 삶의 모든 가능한 버전을 동시에 품고 있다면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그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가 매일 아침 당신이 눈뜨고 마주하는 현실로 구체화되는 것인가? 뉴턴 역학적인 관점에서의 대답은 바로 외부의 힘일 것이다. 즉 고정된 규칙에 따라 물질에 작용하는 물리 법칙들이다. 당신의 현실은 당신의 환경, 당신의 생물학적 특성, 당신이 처한 상황, 그리고 외부로부터 당신에게 작용하는 힘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당신은 본질적으로 정교한 당구공과 같으며 당신의 궤적은 당신에게 가해지는 힘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양자적 관점에서의 해답, 그리고 고대의 지혜 전통들이 완전히 다른 경로를 통해 도달했던 바로 그 해답은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의식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즉 당신의 존재 상태, 그리고 당신 자각의 질과 특성입니다. 당신이 자신과 현실에 대해 품고 있는 신념들, 그리고 당신이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는 감정의 주파수들. 이것들은 물리적 세계와 동떨어져 고립된 채 일어나는 무관한 내면의 경험들이 아닙니다. 양자적 차원에서 볼 때 이것들은 곧 장필두를 조율하는 신호들이자 무한한 가능성의 배열 속에서 특정한 하나의 가능성을 선택해내는 입력값들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는 당신을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주는 당신에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정확하게, 그리고 예외 없이 말입니다. 당신이 존재하는 매 순간, 양자장은 당신 의식의 상태를 읽어내어 그에 상응하는 현실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임의적으로도 아니고 무작위적으로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이 내면으로부터 투영하고 있는 것에 직접적이고 법칙에 입각하며 일관된 반영으로서 현실을 구현해냅니다. 이것이 바로 거울이라는 비유가 가리키는 진실입니다. 이 비유는 처음 보기에 짐작되는 것보다 훨씬 더 정밀한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미지를 음미해 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당신이 거울 앞에 섰을 때 거울은 그 어떤 선호나 편견도 갖지 않습니다. 거울은 그날 당신에 대해 어떤 기분을 느끼느냐에 따라 당신의 모습을 호의적으로 비춰줄지 혹은 비호의적으로 비춰줄지를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거울은 단지 자신의 앞에 놓인 대상을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비춰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찌푸린 얼굴로 거울에 다가간다면 거울 또한 찌푸린 얼굴을 비춰줄 것입니다. 미소 띤 얼굴로 다가간다면 거울 또한 미소를 비춰줄 것입니다. 거울에게는 그 외에 다른 행동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거울의 본질은 오직 순수한 반영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만약 당신이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당신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단 한 가지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거울과 협상할 수 없습니다. 당신 자신의 모습은 그대로 둔 채 거울을 향해 다른 모습을 비춰달라고 따지거나 요구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변화의 지렛대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거울 앞에 내보이는 당신의 모습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거울에 비친 모습 또한 바뀔 것입니다. 언제나, 그리고 예외 없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가 자신의 가르침 속에 암호처럼 담아두었던 법칙입니다. 또한 모든 전통을 아우르는 고대의 신비가들이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의 관계에 대해 논할 때 그들이 가리키고자 했던 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양자역학이 수학적 언어로 확인하는 바입니다. 현실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관찰하는 독립적이고 고정된 배경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을 투영하는 방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반응적이고 역동적인 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가르침이 매우 개인적이고 동시에 매우 어려운 부분이 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고 세상이 정말로 의식의 거울처럼 작용한다면 지금 당신의 삶의 상태, 인간관계의 질, 재정 상황, 건강, 당신에게 주어진 것처럼 보이는 기회와 영원히 손이 닿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기회 등 모든 것이 상당 부분 당신 내면의 상태를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지배적인 믿음, 습관적인 감정 패턴, 당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말입니다. 이는 직면하기 어려운 깨달음입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문제를 외부적인 해결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거울 앞에 가구를 재배치한다고 해서 거울에 비친 모습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장에 임할 때 당신이 가진 의식이 변하지 않는 한, 즉 당신의 신념, 감정 패턴, 습관적인 존재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외부 환경을 아무리 바꿔도 그 장은 당신에게 똑같은 현실을 계속해서 비춰줄 것입니다. 이는 다이아몬드 땅 A 클래스 오브 다이아몬드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에서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농부들이 자신의 땅에서 엄청난 부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땅에 너무나 불만을 품은 한 농부가 모든 것을 팔아치우고 남은 생애를 세계를 떠돌며 자신의 행운을 찾아 헤매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의 비극적인 아이러니는 그의 땅을 산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땅이 역사상 가장 풍부한 다이아몬드 매장지 중 하나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농부는 평생 동안 다이아몬드가 매장된 땅 위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식, 즉 결핍과 불만족, 그리고 자신이 필요한 것은 다른 곳에 있다는 확신 때문에 그는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우화가 아닙니다. 의식이 현실을 걸러내는 방식을 정확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결핍 상태에서 행동할 때, 즉 내면의 주된 경험이 정체 부족, 닫힌 문에 대한 경험일 때 당신은 바로 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가능성을 문자 그대로 인지할 수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의식이 그것들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주파수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양자장에는 모든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현재의 의식 상태에서 접근 가능한 가능성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변화입니다. 상황의 변화도 아니고 환경이나 관계, 직업의 변화도 아닙니다. 내면 상태의 변화입니다. 당신이 양자장에 가져오는 의식의 질이 진정으로, 진정성 있게 깊이 느껴지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현실은 당신이 내보내는 새로운 신호를 중심으로 재구성됩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가르침에는 대부분의 논의에서 도달하지 못하는 차원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묻는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 중 하나에 대한 답입니다. 만약 내가 내 현실에 어떤 식으로든 책임이 있다면, 의식이 경험을 형성한다면 왜 세상에는 이토록 많은 고통이 존재하는가? 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사랑이 넘치는 우주가 왜 이런 고통을 허용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게임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헤르메스주의 전통, 그리고 그와 유사한 양자역학적 이해는 존재를 외부 권위에 의해 부과된 처벌이나 시험이 아니라 의식이 스스로 선택한 경험으로 설명합니다. 단순히 가볍게 여기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통의 현실이나 어려운 상황에 진정한 무게를 경시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의식, 즉 우리의 일반적인 깨어있는 의식 수준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의식이 이러한 한계와 망각의 영역으로 들어가기로 선택한 이유는 바로 그 경험이 가능하게 하는 것 때문입니다. 진정한 경험에는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매 순간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시뮬레이션 아래에서 작동하는 코드를 볼 수 있다면 그 게임은 진정한 경험을 만들어내는 힘을 잃을 것입니다. 기쁨은 진정한 기쁨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이고, 어려움은 진정한 성장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며, 사랑은 진정으로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경험이 진실하기 위해서는, 즉, 그 경험을 가질 가치가 있게 만드는 질감과 무게, 그리고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진정한 불확실성이 존재해야 한다. 진정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야 하며, 다음에 무엇이 닥쳐올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실질적인 감각이 있어야 한다. 플라톤은 이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의 동굴의 비유는 평생을 동굴 속에 사슬에 묶인 채 보내며 오직 벽에 비친 그림자만을 볼 수 있는 죄수들의 모습을 묘사한다. 이 그림자들은 죄수들 뒤편에 있는 불 앞을 지나가는 사물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 죄수들은 그 그림자들을 실제 그 자체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이 그림자들에 관해 온전한 지식 체계를 구축하고 연 이름도 붙여주며 그림자들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있어 전문성까지 기른다.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단지 투영된 허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들의 뒤편에 동굴 너머의 실제 사물과 실제 햇빛, 그리고 자신들이 보는 그림자는 단지 희미한 반영에 불과한 실제의 3차원적 실제가 존재하는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 우리가 바로 그 죄수들이다. 우리가 어떤 벌을 받고 있기 때문도 아니고 어떤 악의적인 세력에게 속고 있기 때문도 아니다. 바로 그 제한, 즉 망각, 이야말로 이 경험을 진정성 있게 만들어주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평범한 자각의식과 우리가 실제로 무엇인지에 대한 더 깊은 자각을 분리하는 망각의 장막은 시스템의 결함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 모든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기능이다. 그 장막이 없다면 진정한 모험도, 진정한 성장도, 미지의 세계와의 진정한 만남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리고 이것이 바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지점인데, 그 장막은 거칠 수 있다. 부분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말이다. 자각을 갈고 닦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수행과 관점의 전환을 통해서 말이다. 그리고 그 장막이 거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경험이 덜 실제적이거나 덜 의미 있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욱 실제적이 된다. 더욱 생생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아주 드문 순간에만 얼핏 느낄 수 있었던 살아있음과 가능성의 기운으로 더욱 충만해진다. 왜냐하면 그 장막이 옅어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명확해지는 사실이 하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우주는 결코 무관심하지 않다는 점이다. 우주는 정해진 궤도를 따라 기계적으로 굴러가는 차가운 기계가 아니다. 우주는 그 가장 깊은 차원에서 볼 때 무한한 지성 혹은 무한한 자각의 장저 필드 오브 어웨어니스에 더 가까운 존재이며, 그 근본적인 본질은 창조적이고 반응적이며 경험의 확장을 지향한다. 우주는 당신의 선택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개입은 그 경험의 진정성을 파괴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주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언제나 반응한다. 당신이 진심으로 우주를 향해 내어놓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그대로 비추어 줄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단순한 지적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경험 속에서 살아 숨쉬는 현실로서 이를 느끼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자신의 삶과 맺는 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화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자신을 그저 외부의 일들이 벌어지는 대상으로서만 경험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자신을 모든 일들이 자신을 통해 창조되는 주체로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피해자 의식에서 주체적 창조자로의 전환이며 수동성에서 능동적 참여로의 이행입니다. 또한 거울에 비친 모습에 지배당하던 상태에서 벗어나 거울에 비친 것을 변화시킬 힘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양자 역학적 관점에서 본 시간의 개념은 이 전체적인 사유체계 중에서도 가장 상식을 뒤엎는 넉 마인드 밴딩 측면 중 하나이며, 동시에 지극히 심오하고 실질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뉴턴 물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시간은 선형적이며 절대적인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확정되어 있고 현재는 덧없이 흘러가며 미래는 아직 열려 있지만 그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에 의해 인과적으로 결정됩니다. 모든 것은 마치 강물처럼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며 여러분은 그 흐름을 따라 함께 움직일 뿐 뒤로 되돌아갈 수도, 다음 굽이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미리 내다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양자 역학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양자적 차원에서 볼 때
시간은 강물처럼 흐르지 않습니다. 양자 역학의 방정식들은 몇 가지 사소한 예외를 제외하면 시간 대칭적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즉 시간이 앞으로 흐르든 뒤로 흐르든 방정식은 똑같이 성립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 속에서는 그토록 절대적이고 근본적인 것으로 느껴지는 과거, 현재, 미래 사이의 구분은 양자적 차원의 물리학 기본 법칙 속에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러한 구분은 오직 우리의 일상적인 3차원적 경험이 갖는 특정한 척도와 관점에서 비롯된 것일 뿐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시간은 강물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풍경 랜드스케이프에 더 가깝게 보입니다. 모든 순간이 동시에 존재하며 올바른 관점과 위치에 서기만 한다면 그 모든 순간에 접근할 수 있는 풍경 말입니다. 고대의 현자들이 모든 가능성이 이미 실제하고 있는 고차원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의미했던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장차되고자 열망하는 그 모습이 이미 현실로서 존재하고 있는 차원, 여러분이 꿈꾸는 삶이 저 먼 미래 어딘가에서 창조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실로서, 이미 현재로서 실제하고 있는 차원 말입니다. 단지 여러분의 일상적인 3차원적 의식이 아직 그 차원에 접근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인 것입니다. 20세기 신비주의자이자 교육자인 네빌 고다드는 의식과 현실을 다루는 가장 정교한 실천적 틀 중 하나를 개발했는데 그는 이와 놀랍도록 유사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는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을 가정하는 것, 즉 상상과 감각적 경험을 통해 자신이 창조하고자 하는 현실을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장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희망사항만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훈련된 상상력과 감정적 체현을 통해 진정으로 원하는 현실에 상응하는 의식 상태에 접근하고 3차원 세계가 그에 맞춰 재구성될 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양자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매우 타당합니다. 만약 모든 가능한 시간선이 이미 4차원에 존재한다면, 즉 당신 삶의 모든 버전이 이미 그 차원에서 현실이라면 이러한 수행을 통해 당신이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존재하는 시간선에 맞춰 의식을 조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삶의 파동 함수를 다른 가능성의 집합으로 축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양자장의 송출하는 주파수를 바꾸고 있습니다. 아무런 선호나 의제도 없는 양자장은 새로운 주파수에 맞는 현실을 반영하여 되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 제노 효과가 이 맥락에서 매우 흥미로운 개념인 이유입니다. 양자 역학에서 실제로 실험적으로 검증된 현상인 양자 제노 효과는 양자 시스템을 자주 관찰하면 그 진화가 효과적으로 정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복적으로 측정된 양자 상태는 다른 가능성으로 진화하기보다는 관찰된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식과 현실 창조에 대한 은유로서 이는 매우 시사적입니다. 원하는 상태에 지속적이고 일관적이며 집중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그 상태를 자주 그리고 명확하게 의식 속에 유지하면 그 상태를 당신의 현실로 안정화시켜 양자장이 다른 바람직하지 않은 가능성으로 붕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각화가 효과가 있는 이유입니다. 시각화는 마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양자 조율의 한 형태입니다. 당신이 되고 싶은 모습에 대한 선명한 심상을 꾸준히 마음속에 새기고 그 미래의 현실을 생생하게 느끼는 경험을 규칙적으로 할 때 당신은 의식 수준에서 양자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특정한 가능성의 집합을 중심으로 관찰자 효과를 반복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시간선들을 희생시키더라도 당신은 하나의 시간선을 더욱 현실적이고 안정적이며 접근하기 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실질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아니 사실 매 순간 당신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양자장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의도적으로 어떤 의식 상태를 유지할지 선택하거나 수년간 조건반사 물려받은 믿음,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가정들이 만들어낸 습관적인 패턴에 따라 행동합니다. 어느 경우든 양자장은 반응합니다. 거울이 당신을 비추는 것입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현실은 당신이 가져오는 의식에 의해 형성됩니다. 단지 질문일 뿐, 당신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지의 차이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고대 헤르메스 철학과 양자 물리학이 가장 실용적인 지침으로 만납니다. 매일 아침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거창하고 복잡한 의식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의식도 나름의 가치는 있지만,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하루의 요구들이 당신을 반응 모드로 끌어들이기 전에,
습관과 상황의 무게가 당신을 짓누르기 전에 당신이 머물고 싶은 의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행위입니다. 잠시, 아주 잠깐이라도 당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에 의식적으로 집중해 보세요. 그 느낌을 느껴보세요. 멀리 있는 열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현실로 말입니다. 이미 그 사람이 된 기분이 어떤지 몸으로 느껴보세요. 감정 체계가 그 존재의 주파수를 경험하게 하세요. 이것은 자기 기만이 아닙니다. 삶의 진정한 도전을 회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양자 물리학이 설명하는 현실의 실제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의식이라는 지렛대를 사용하여 현실의 가능성이 어떤 방향으로 수렴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헤르메스주의 전통에서 가르치고 양자 역학적 이해가 확인시켜 주듯이 긍정적인 의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현실의 장에 신호를 보내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물론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삶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일들을 가져다 주니까요. 하지만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마치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항로를 설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회로를 만날 수도 있지만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 이곳은 진정한 경험의 영역이지 즐거운 일만 일어나는 정교하게 통제된 시뮬레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그것 또한 이 장의 반응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벌이 아니라 시스템이 당신을 실망시켰다는 증거도 아니라 오히려 정보입니다. 내면 상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거울의 피드백입니다. 모든 외부적인 도전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도록 초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 의식 상태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내가 직접 볼 수 없는 것을 이 장이 내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탐구, 즉 외부 현실을 내게 작용하는 독립적이고 임의적인 힘이 아니라 내면 현실의 거울로 여기려는 의지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인 변화 중 하나입니다. 이는 어려움에 대한 당신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모든 장애물을 적으로, 모든 좌절을 불의해서 피드백 신호로 바꿔놓습니다. 상황적 실패에서부터 패턴을 만들어내는 내면 상태를 살펴보고 변화시키라는 초대에 이르기까지 정체된 모든 시기, 자신을 자신의 배를 이끄는 선장으로, 자신의 현실을 설계하는 건축가로, 자신이 어떤 시간선 타임라인으로 항해해 들어갈지를 결정하는 나침반을 쥔 존재로 이해하는 사람은 우주가 자신에게 내미는 그 무엇이든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자로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에너지로 삶에 접근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에너지의 차이, 의식의 질과 특성에서의 그 차이, 야말로 장필드, 이 반응하는 대상입니다. 이는 스스로를 강화하는 역학 관계입니다. 당신이 주체적인 창조자로서의 의식 속에 깊이 머무를수록 당신의 현실은 그 주체적 힘에 대한 증거를 더욱 선명하게 비추어 줍니다. 현실이 그러한 증거를 비추어 주면 줄수록 그 의식을 유지하는 일은 더욱 쉬워집니다. 현실이라는 거울은 하나의 피드백 순환 고리를 형성하며 당신은 자신이 어떤 종류의 순환 고리 안에 머무를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양자 역학의 추상적인 수학을 통해 수십 년에 걸친 물리학 실험을 통해 그리고 파동 함수와 확률 진폭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통해 도달한 이 이해가 고대의 스승들이 마음과 현실의 본질에 대한 직접적이고 관조적인 탐구를 통해 도달했던 이해와 동일하다는 사실에는 아름다운 대칭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에서 같은 산을 오르던 물리학자와 신비주의자가 마침내 같은 정상에서 서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루미가 썼듯이 당신이 찾는 것이 당신을 찾고 있다. 이것은 단지 낭만적인 감상에 불과한 말이 아닙니다. 이는 양자장이 작동하는 방식을 정확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대상을 향해 진정으로 마음을 기울이고 있다면 그것이 당신의 의식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당신의 감정적 경험 속에서 실현 가능한 현실로서 존재하고 있다면 양자장은 바로 지금 그 대상을 당신에게로 이끌어오는 방식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마치 당신의 의식이 그 대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만남은 필연적입니다. 유일한 변수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찾아오는 대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의식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금 한계와 의심이라는 습관적인 패턴 속으로 무너져 내려 그 대상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릴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 이 탐구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는 생각이 마법과 같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행복한 생각만 한다면 아무런 노력이나 행동 혹은 삶의 진정한 난관들과 맞서는 과정 없이도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저절로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양자장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보다 훨씬 더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훨씬 더 심오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려는 것은 당신이 삶에 투영하는 의식의 질,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해 당신이 품고 있는 신념, 습관적으로 머무르는 감정의 주파수, 그리고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이 결코 외부 세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지극히 사적이고 내면적인 문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경험하는 현실의 모습을 빚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입니다. 그것은 양자장이 바로 지금 매 순간 읽어내고 그에 반응하고 있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당신이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 그 어떤 구체적인 전략이나 전술 혹은 외부적인 변화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과업이 바로 내면의 변혁을 이루는 일임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살아가고자 하는 현실과 진정으로 조화를 이루는 의식을 갈고 닦는 일 말입니다. 겉으로만 연기하거나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혹은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의심과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는데도 표면적으로만 긍정의 주문을 외우는 식의 의식이 아닙니다. 오직 진정성 있고 참된 방식으로 내면화된 의식이어야 합니다. 끊임없는 연습과 주의 깊은 자각을 통해 자신의 내면 상태가 실제로 어떠한지 솔직하게 직시하려는 용기를 발휘하여 마침내 그 내면을 자신이 가장 깊이 갈망하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말입니다. 우주는 당신에게 그 무엇도 감추거나 아끼고 있지 않습니다. 양자장 필드든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 삶의 모든 버전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번성하고 성장하고 사랑하고 기여하고 이 특별한 우주에서 살아있고 의식적이라는 것의 모든 의미를 온전히 경험하는 모든 시간선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가능성은 현실입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물리적 현실로 경험하는 모든 것을 생성하고 뒷받침하는 양자장 안에 존재합니다. 단지 질문은 당신의 의식이 그러한 가능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당신이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지,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순간에 당신이 당신 현실의 건축가가 될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현실에 그저 따라가는 승객이 될지를 선택하는지 여부입니다. 그 선택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그 힘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양자장은 언제나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거울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거울에 무엇을 보여줄 것입니까?